SPC그룹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1년 새 벌써 세 번째 사고인데요. 첫 번째 앵커에픽에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수 기자, 네. 이번 사고 어디서 어떻게 난 거예요? 네, 어제 오후 12시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빵 공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네. 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배 부분이 기계에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하.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서 다행히 호흡이 돌아와서 수술을 마친 뒤에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성 이 반죽 기계에 몸이 끼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당시 2인 1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근로자가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켜서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당 동료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아이고. 전해졌고요. 이 SPC 측은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전 생산 라인 모두 중단했다.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공장에서 난 사고가 1년 새 벌써 세 번째나 돼요. 그렇습니다. 이 당장 대국민 사과 말뿐이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요. 지난해 10월에 같은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이 마찬가지로 기계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맞아요. 이때도 반죽 재료들을 섞는 이 교반기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 지난달에 이 해당 같은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아하. 바로 지난해에는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아예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지난해 10월에 이 평택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요. 이 SPC그룹은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기초해드리는 거듭 감사드립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빚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후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 설명 들으면 뭐가 바뀌었을까 의문부호가 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10월이었죠. 안타까운 20대 여성 노동자의 끼임 사고 이후로 3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 안전 관리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올해 3월까지 안전보건 분야, 그러니까 노후 시설 교체하고 작업 환경 개선하는 등의 분야에 약 165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역시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하고 안전비용 더 드리겠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 일어나요.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결국 안전은 비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작업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네. 늦추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안전을 더 담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또는 2인 1조나 3인 1조 작업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서 뭔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거나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배치하게 했는지 등등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같은 안전비용 투자가 이어지면 당연히 어떤 제품의 생산 가격이나 물가 등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안전을 위해서 비용 지불을 기꺼이 하는데 합의를 저는 국민적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원가 절감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사고가 터졌을 때만 안전비용 뭐 하겠다 하지 실질적으로 그 조직 문화에서부터 비용을 투자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설전부위원장. 작년에 사망사고 이후에 소비자들 해당 이 그룹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불매운동이 일어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보면 피해는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본사가 져야 될 책임들을 오히려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입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본사에서 뭐 보전 조치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뭐 지원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선량한 가맹점주들만 오히려 제품을 공급받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눈에 바로 보이는 거, 우리 동네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맹점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사가 이렇게 과연 정신을 차린 것인가? 매번 반복되는 사고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정부 차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또한 저는 그냥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지원책이라든지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소송을 걸어야 돼요. 저는 이런 본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어째 좀 갑을 간의 관계라서 섣부르게 어떤 주장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하고 또 지원 대책도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본사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재 변호사,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설주한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가맹점주도 가맹점주지만 소비자들 여론도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도 정말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도대체 사람 목숨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무조건 빨리빨리 효율성만 강조하는 문화 이젠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반복된다는 거는 그리고 2인 1조로 작업을 함에도 이런 사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 문제인 것 아닌가.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된 것인지 정말 제대로 살펴야 된다는 여론 의견 정말 지배적이고요.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관계 단계자들도 속도를 추구한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점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금 반복되는 불매 운동에도 이번 일 또 발생했습니다. 여론 뭐 더 악화될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여론들 들어보면요. 뼈를 깎는 노력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